샤넬의 에피소드 1. 우리 왜 샤넬A 찍는 거야? 너는 왜 그래? 답답해서. 어떤 부분이? 국힘 돌아가는 꼬라지와 이 보수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답답한데 그거를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만 조금 이제 시원해졌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면 막말한다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막말이 아니거든. 그치. 옳은 말이지. 옳은 말이지. 사실 팩폭이지, 팩폭.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한 얘기 해줄 스피커들이 적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 생활도 바쁜데 그치. 요즘 그런데 지금 아주 또 중요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펜을 마이크를 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지금 좀 거지. 좋았네. 이제 나도 같은 이유인데 사실 그 총선 기간에 그 도장 사태 이후로 도장 사태가 뭐게? 총선이랑 도장 사태? 총선 그치, 기간에 도장 나르고 가지고 튄 거? 아니 그건 너무 그거 옛날이잖아. 언제 처음이야? 박근혜 대통령. 그거 언제 그냥 처음이야? 도장하면 그거 아니 도태우 장해찬 그 도장 사태. 그 사태 이후로 사실은 완전히 그 좀 기가 꺾인 게 아니라 막 의지가 꺾였달까?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고 그렇지만 우리가 졌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언니는 정치 아예 안 봤잖아. 정치를 안 보려니까 뉴스도 아예 안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전체 국민의 약간 절반 이상이 나는 좌로 더 쏠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총선이 좌한테 진 것까지는 뭐 내가 어쩌겠냐인데 나도 이제 똑같은 이유야. 그래도 우파는 우파대로 그 모습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넘어가겠다? 이런 불안함.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 그렇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샤넬A를 우리가 찍기로 나도 이제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의하신 것보다 먼저 제안하신 거. 야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요즘에 원래 한동안 안 보다가 이제 너 때문에 지금은 철기 시대. 그렇지. 이제 홍철기 TV도 좀 보게 되고 막 이러면서 내가 했던 얘기 저 사람도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좀 나의 얘기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역시 좀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하니까. 사실 언니랑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처음엔 되게 좋아했다가 그치. 좋아했다가 이제 조금씩 이상하다 특히 나중에 도장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 선발할 때 이상한 사람들 진짜 이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때 제일 처음 사실 이상하다고 했던 거는 그 김경률이 마리앙뚜아네트 할 때 나는 한동훈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해. 자기가 그 청담동 술자리 얘기할 때 자기 방어를 진짜 열심히 했지. 세게 열심히 해서 물리치더라고요. 김의겸의 길을 확 꺾어놓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김경률이 그 얘기 마리앙뚜아네트 하고 할 때 사실 마리앙뚜아네트가 본인들에서 나와서도 안 됐고 그리고 그런 공격을 할 때 이거는 한동훈이 정리를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뉘앙스가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더라고. 그때부터 사실 한동훈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점점 이제 그게 확신이 됐는데. 그렇지. 나도 원래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아. 윤한 원팀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래서 물론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거고 중심은 일단 현재 보수의 중심은 윤 대통령이지만은 한동훈은 이제 윤 대통령을 보좌해서 이제 다음 차기 대선 주자다 우리가 이렇게 봤었잖아. 그랬었는데 나도 이제 그 사태 때 되게 분노가 치밀었고 그때는 그래도 총선 초기라서 막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그래 뭐 워낙 대통령실에 뭐 입김이 세다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일부러 김경률에 대해서 마치 저 사람들 각자의 얘기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듯이 저렇게 하는 거겠지. 이제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요즘에 그 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 익스큐즈를 자기들이 만들잖아. 그때 나도 그 모습이 약간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되게 오래 봤고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알긴 알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우파는 우파일 건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언니 알잖아. 내가 가장 의심했었던 그 시기. 사실 남들보다 조금 빨랐는데. 그치. 한창 이재명 공격하고 그 좌파 쪽에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총선 경선 문제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 공천 문제 있어가지고 막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는 좀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도권 역전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조국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조국이 막 한동훈 공격하고 한동훈 딸 공격하고 하는데 그때 한동훈이 조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너무 안 내더라고. 이재명한테 공격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짜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났고 이재명 공격에는 되게 앞장섰는데 그래 조국에 대한 공격을 조국은 사실 공격할 거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조국인데 반 이재명인가 그냥 약간 좀 이상했잖아. 그때 되게 이상해서 요즘 왜 저래? 내가 막 이랬었잖아. 요즘 왜 이렇게 약하고 메시지도 없고 왜 저렇게 센 소리도 얘기 못하고 저래? 막 내가 엄청 그때 한창 한동훈이 셀카 많이 찍던 시기거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도태우 장해찬 떨어뜨리고 이제 그때 진짜로 나 처음으로 한동훈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얘기 분명히 할 것 같아서 나 정말로 투표장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내 나의 선거 역사에 있어서 최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108석은 진짜 완전 대참극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참극이라서 그때 우리가 되게 실망하고 진짜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긴 했었다. 이제 사실 총선 전까지는 나도 왜 244 찍기 싫다고 막 그랬잖아. 거의 막바지 가서는 맞아. 4번 찍어야 돼. 한동훈 때문에. 28 찍어야 되나 막 8을 찍어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44를 찍었음에도 이미 그때는 사실 한동훈에 대한 의심이 이미 시작됐을 이미 때고 많이 우리가 넘었을 제대로 때지. 봤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답답하고 언니는 정치를 끊었고 나는 이제 유튜브를 그래도 보긴 보는데 너무 답답한데 그때 홍철기 TV가 이 사람이 되게 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거의 유일했어. 나는 그때 신의 한 수는 안 봤었거든. 근데 이제 신의 한 수랑 홍철기 TV랑 그 다음에 전여욱 TV가 좀 그러기도 하고 김사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또 한참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전당대회 있고 하니까. 전당대회 나오면서 우리한테 큰 똥을 안겨줬잖아. 그렇지. 그 무슨 특검을 다른 형식이지만 뭐 되게 말장난하듯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의심했던 거를 그래도 꽤 많은 보수 유튜버 채널들도 계속 같이 가야 된다. 한동훈은 그래도 보수잖아. 보수의 희망이고 앞으로 되게 창창한 보수의 인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 사람이 보수가 지금 맞냐? 그렇지. 아니냐? 지금 의심이 그래도 확장되고 있어서 되게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다행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 정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은 나는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보수 정당 우리 국민의힘의 주인은 누구냐. 난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하고 싶은 내용이었거든. 국민의힘 우리 보수 정당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 그거는 보수의 이 가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보수 정당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 보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렇지. 보수를 지켜온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대선, 총선, 선거마다 보수당을 뽑아서 그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만들고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그리고 보수 이 정당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하고 계속 존립하게 한 거라고 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세우는 거잖아. 그치. 우리 대신 일해달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이제 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랑 나랑도 뭐 우리가 3년 차밖에 안 나지만은
학교가 좀 달랐던 것 같아. 언니는 초등학교 처음에 이제 대전에서 아빠 회사 때문에 3년 살고, 그 다음 4학년 때 인천으로 갔다가 이제 서울로 왔잖아, 우리가. 근데 1, 2, 3학년 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고, 4학년 때 선생님이 진짜 센 전교조 선생님이었거든? 너는 모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와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교 선생님들 거의 전교조였어. 그거는 언니랑 나랑 같은 학교였기 때문에 나도 알지 그거는. 그러면 너 때도 그 선생님들 정책이 엄청 많이 있어? 많이 했지. 그 사회인가? 그 여자. 그래. 나도 우리도 엄청 정책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때 별로 그런 거는 몰랐거든. 어린 나이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뭐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우리. 근데 이제 물론 엄마 아빠가 토론은 보고 그랬었어. 뭐 백분 토론 비스름한 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정치 얘기를 뭐 하거나 엄마랑 아빠랑 뭐 우리한테 누가 좋은 사람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별로 강요하고 하진 않았어. 왜냐면은 그때는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그냥 고등학교 내신 쓰고 내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준비해야 되고 이런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난 그때 생각나는 게 너 때도 있었을지 몰라. 우리 윤리 선생님 중에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막 이런 얘기 했었다. 내가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그 선생님이 전교조 쪽이었던 것 같아.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북한 사람들은 제일 원하는 그 인생에서의 제1의 가치가 통일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했었거든. 그 사람이 말한 건 북한 주민이야? 아니면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를 얘기하는 건데 북한 주민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근데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약간 건강, 우리의 부, 명예, 뭐 이 모든 우리의 삶보다도 통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너네는 아니지. 너네는 지금 우리가 또 학군지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좀 그런 학생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제일 목표잖아. 근데 아니야. 제1의 가치는 통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옳은 거야. 너네도 제1의 가치가 통일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어. 근데 그거를 이 선생님이 막 되게 약간 지금 한동훈하고 비슷해. 자기는 막 엄청난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인 깨시민. 것처럼, 깨시민인 것처럼. 근데 그때는 이제 나는 어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아,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은 했었다. 근데 이제 점점 뭐 17살, 18살, 19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약간 보수 우파가 된 거는 원래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그 엄마랑 아빠랑 막 토론 보고 하니까 이제 나도 그런 걸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저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은 뭐 내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그 나이 모르겠지만 어떤 북한에 관련된 거는 항상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을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마치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화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이렇게 좋게는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속으로 했냐면 근데 북한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편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순진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단은 아무리 저렇게 포장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북한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편들어주는 거지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가장 쉬운 설명이 결국엔 답이거든. 그게 이제 어린 나이 때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선거 때부터 우리가 한동훈보다 지금 나이가 몇 살 어리잖아. 그러니까 한동훈보다 젊은 사람들이지. 근데 한 번도 내 인생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시절에도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뭐 그치 엄마 아빠가 뭐 정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집안도 아니었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니는 학교도 물론 내 느낌에 잘 기억은 안 나.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주입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 사람들의 의도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민주화운동 뭐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대학교에서 했던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대들보다 좀 약했던 것 같긴 해. 그냥 내 느낌에. 우리 땐 그렇게 막 세게 강하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때는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나도
여태까지 내가 지지한 정당이 바뀐 적은 없거든. 계속 나는 보수를 지지했던 것 같은데 그 명확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막 정치에 엄청 고관여층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어렸을 때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첫 번째 이유는 언니랑 비슷하게 안보에 대한 얘기 때문인 것 같아. 나는 친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대충 얘기 흘러나가는 거 보면 친북한 세력들은 거의 민주당에 많았고 그래도 뭐 이 개개인의 인성이나 뭐 이런 보수층의 그런 인성들이 드러날 때 물론 더러운 사람들도 있지. 그거는 근데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 그치.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친대한민국이라는 거. 그다음에 6.25를 전쟁을 일으킨 게 북쪽이고 지금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지금 독재 정권이고 그 정권은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사실 잘하고 있다는 그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나도 우리가 똑같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친대한민국이란 말이야. 물론 북한의 정권이 싫은 거지 북한의 뭐 국민들이 싫거나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고 있고 우리의 그 리더들이 잘 한 거잖아. 근데 그 리더들은 사실 보수였고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보수들이 개개인이 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고 그건 개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건 보수가 맞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친북은 사실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내 입장에서 왜냐면 우린 지금 전쟁 상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친북이냐 친대한민국이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고 나한테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좌파들의 그 특이한 부분은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치. 굉장히 감성파를 하면서도 감성파를 하니까 뭔가 되게 뭔가 자기네들이 인권 되게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사실 내용이 없고 되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굴고 그치, 무례하게.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난리를 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고 좀 내로남불 경향이 있구나를 좀 그러니까 상황을 좀 평등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나랑은 좀 맞지 안 않는다.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내가 우파냐 좌파냐가 헷갈리는 게 내가 싫어하는 그 좌파적인 성향과 좌파적인 그치. 그런 안보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 조국이나 문재앙을 탓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랑은 좀 맞지 않는. 저 사람 내가 계속 보수를 이어갔던 사람인데 내가 보수의 주인인데 저 사람이 과연 보수일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마무리를 편집을 잘 해주세요.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좀 저희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치. 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안녕. 안녕. 샤넬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널 A 말고 샤넬 A. 네. Had me in your possession. Had you swimming inside my affection. But with you, I came second. So I cut off the connection. And now you're calling me. Holding your heart there inside your hands. You say I'm where you wanna be. But you're out of chances. No, you don't get to come back. Crying over the love that you had. Maybe nice try, maybe next time you'll hold on to what you have. No, you don't get to show up. Teary-eyed saying I'm all you want. Maybe nice try, maybe next time you won't sleep on a good love. Keep on talking, but I'm already gone. You had your shot, but you went about it all wrong.